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장기 가운데 여러분은 혹시 오줌보의 건강을 크게 걱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러 물질들의 화학적인 변화가 수없이 일어나며 우리는 이를 신진대사라 부르는데, 이러한 신진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몸 안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배설기관입니다. 우리 몸 안의 주요 배설기관에는 한 쌍의 콩팥과 한 쌍의 오줌관, 오줌보, 오줌길의 4가지가 있으며, 이 밖에 간과 피부, 허파도 배설 기능을 하는데, 주요 배설기관 가운데 콩팥에 대해서는 137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오줌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흔히 방광이라고 부르는 오줌보는 속이 비어있는 근육기관으로 골반 바닥 앞부분 복막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콩팥에서 오줌관을 통해 들어오는 오줌을 저장하였다가 오줌기를 통해 배설하는 기능을 합니다. 오줌보의 오줌 저장과 배출 기능은 배니오근이라 부르는 오줌보 벽의 근육과 오줌길 조임근이 수행합니다. 오줌길 조임근이 수축하여 오줌길을 막고 오줌보 벽 근육이 부풀면서 오줌을 저장하며, 오줌보에 오줌이 가득 채워지면 오줌길 조임근이 이완되고 오줌보 벽 근육이 수축되어 오줌이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오줌보는 그 기능이 콩팥에서 오줌관을 통해 들어오는 오줌을 저장하였다가 오줌길을 통해 배설하는 것으로 그다지 빛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에는 관심도 별로 없고 가치를 잘 깨닫지도 못하기 쉽습니다. 오줌보에 생기는 질병 때문에 갑자기 죽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오줌보의 건강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줌보에 생기는 질병 가운데 치명률이 가장 높은 방광암으로 죽은 사람은 2021년 1534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의 1.8%를 차지하여 폐암이나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등과 비교할 때 많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오줌보에 생긴 질병으로 몇 년 안에 생명을 잃지는 않지만 상처투성이가 된 오줌보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줌보에 생기는 질환으로는 방광염과 하부 요로 증상, 요로결석증, 방광암이 있습니다. 방광염은 대부분 박테리아 감염으로 생기며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 살균 스프레이와 같은 자극성 물질의 사용 또는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오줌길이 짧아 오줌보까지 거리가 가까운 여성들에게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방광염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하부 요로 증상은 오줌보나 오줌길, 골반 하부를 받쳐주는 골반 바닥근의 문제로 오줌의 저장과 배출 기능에 생기는 다양한 증상으로, 오줌보가 잘 늘어나지 않거나 오줌길 조임근이 약하여 오줌의 저장 기능에 생기는 문제에는 한 번의 오줌량은 정상이면서 오줌을 누는 횟수가 많은 다니오와 오줌량이 적으면서 자주 마려운 빈뇨, 자다가 자주 일어나는 야뇨, 자신도 모르게 오줌이 흘러나오는 요실금이 있으며, 오줌보의 수축력이 약하거나 오줌길 조임근이 이완되지 못해 오줌의 배출 기능에 생기는 문제로 오줌 줄기가 가늘고 길게 나오는 양뇨, 잘 나오지 않는 요추적, 중간에 끊어지는 간헐뇨,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있습니다. 하부 요로 증상 가운데 다뇨나 빈뇨, 야뇨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21년 76,367명이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요실금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3만 명 안팎에 이르는데 요실금은 남성의 8, 9배에 달할 정도로 여성들에게 특히 많으며 요실금으로 수술을 받는 사람도 해마다 2만 명 안팎으로 적지 않습니다. 요로결석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21년 32만 명에 이르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요로결석증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도 꾸준히 늘어나 2021년에는 12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오줌보에 생기는 방광암은 2020년 전 세계적으로 57만 명이 새로 발생하여 10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전체 암 환자의 3.2%를 차지하였는데 남성들에게는 훨씬 많아서 4.7%를 차지하여 6번째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방광암 새 환자가 2000년 2262명에서 2020년 4753명으로 증가하여 새 암 환자의 1.9%를 차지하였으며 방광암 사망자는 2000년 778명에서 2021년 1534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암 사망자의 1.8%를 차지하였고 방광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6.5%로 위암이나 대장암과 비슷한 높은 수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줌보에 생기는 질환 가운데 방광암은 폐암이나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과 같은 암에 비하여 덜 치명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4, 5천 명이 새로 걸리고 1,500명 안팎이 죽고 있으며 그 밖에 방광염이나 단요, 빈뇨, 요실금과 같은 하부 요로 증상이나 요로결석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질병들의 치료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줌보에 생기는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질병들의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며 손상되는 DNA들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인 유전자에 의해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히 살아갈 수 있으며 저는 이러한 기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르는데 손상되는 DNA의 수와 손상된 DNA들이 복구되는 정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되는 DNA의 수는 적어지고 최고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잘 복구하며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되는 DNA의 수는 많아지고 최고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잘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이러한 세포들이 많은 조직이나 장기의 기능이 약해져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포들의 DNA 손상과 손상된 DNA들의 복구 원리는 오줌보 세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줌보 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오줌보 세포들은 독성 물질을 만나거나 영양이나 산소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이유로 많은 DNA들이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의 복구는 잘 안되므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오줌보 세포들이 줄어들어 오줌보의 기능이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줌보 세포의 DNA가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이 잘 복구되지 않아 생기는 오줌보 질환들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치유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평소에 오줌보 세포의 DNA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 복구를 도와주는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써 오줌보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줌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으로는 흔히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둘째, 알코올과 카페인, 자극적인 음식, 설탕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제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을 하며, 셋째, 적절히 운동하고, 넷째, 반드시 금연하며, 다섯째, 필요할 때는 자주 화장실에 가고 편안하게 오줌을 완전히 비우는 것 같은 좋은 소변 습관을 가지며, 여섯째, 면으로 만든 속옷을 입도록 하고 옷은 느슨하게 입으며, 특히 여성들은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소변 이후에 부드럽게 씻을 것을 드는데, 나아가 오줌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에 열거된 오줌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을 포함하여 오줌보 세포들의 DNA 손상을 줄이고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복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은 오줌보 세포의 DNA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를 잘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오줌보에 생기는 모든 질환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